이럴 때일수록 더 냉정을 되찾아야 됩니다. 시장 객관적으로 보면서 훈리를 도모해야 되겠죠. 실전 매매 최고 수의 길로 가보시죠. 가다 보면은 또 늘 꽃길만 걸을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오늘과 같이 비포장도로 함께 저희가 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종복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종복입니다. 시장 분위기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어제는 괜찮아지나 했는데 이게 또 아니라고 시장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물론 종목별로는 버티는 종목도 있지만 일단 선물 기준으로 310선은 이탈이 나왔고요. 오늘 선물 쪽에서 또 많이 매물이 출회되기도 하던데 오늘 장에서의 특징 어떤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예, 외국인들도 좀 생각이 좀 깊나 봅니다. 일단 해외장은 혼조고 지금도 나스닥 시장은 선물이 강세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 한 3, 4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한번 잘 참고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국내장은 약세죠.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제가 이 시간에 작년 12월 달 얘기도 되게 자주 하는데, 시장의 흐름이 작년 12월 달하고 지금 흐름이 유사한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12월 달을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나스닥은 12월 달보다 단위 위에 있고,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 버텼던 독일 시장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시장의 핵심과 지금 시장의 특징은 이따가 기술적 분석의 중요성도 얘기하겠지만 고점에 있는 것들이 좀 물량을 많이 받거나 고점에 있는 것들이 좀 위험한 거. 그러니까 나스닥 시장이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싶은데 이 독일 시장처럼 이렇게 고점에 있거나 그다음에 다우도 이따가 시간 되면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고점에 있다가 밀리면서 다우가 급락하고 독일이 급락하고 이러다 보면은 올라가고 싶은 게 못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오거든요. 지금이 딱 그런 상황.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근데 이 자체가 오늘 CPI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를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 CPI가 넘어갔을 때 다음 주에 있을 FOMC, 거기가 이제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런 흐름이 지금은 반대로 바뀌고 있는 그런 흐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CPI 나오고 시장이 계속 등락 혼조 나오면서 이제 연준의 눈치를 보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시장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해외 시장 혼조, 국내장은 약세인데 상대적 약세가 아니고 약세. 우리나라도 최근에 버틴 부분이 있었던 게 오늘 좀 누그러지는 것 같고, 독일 시장도 급락이 나왔고, 독일 시장은 패턴이 좀 안 좋습니다. 이게 상승 쐐기형이라고 해가지고 결국에 가서는 밀려 내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해외 선물 방송은 안 하니까 패스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섹터별 차별화 흐름 어제하고 같은 거예요. 오늘은 시간을 제가 이쪽으로 좀 많이 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제와 유사한 흐름인데, 일단 종목별 섹터별로 얘기를 하면 2차 전지하고 로봇 쪽은 확실히 버티는 힘이 강하고요. 그쪽은 버티는 힘이 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쪽이 조금 등락이 조금 심하게 나오는 건 단점입니다. 그 다음에 여지없이 반도체. 제가 어제도 얘기했는데, 미국장에서 나스닥의 흐름은 양호해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인텔 쪽의 흐름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미국장에서 흐름이 좋은 것은 엔비디아하고 AMD 쪽, 그쪽이 흐름이 좋거든요. 그래서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좀 자주 해주었는데 생각보다는 약한데, 이 또한 한 사나흘 정도 지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한 사나흘이 자꾸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것은 지금 화면에 중심이론 변곡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 변곡점서부터 모든 것이 사라지고 이 기준의 어떤 그것이 새롭게 만들어지려면 짧으면 이틀이에요. 짧으면 이틀이니까 오늘 CPI 다음에 빠르면 내일장도 들어줄 수는 있지만 각이 좀 가파라가지고 내일장 들어주는 것은 모양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들어주려면 모레 타이밍부터.
그래서 이틀에서 4일 정도 지금과 같은 시장의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그리고 다시 시장으로 좀 가볼게요, 여러분. 이게 뭐가 중요한 거냐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각 자체예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 나스닥 시장이 바닥을 탈피하고 올라가는 거지만 이 하락의 단이 넓다라는 얘기 한번 해줬고요. 간만에 지수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걸 돌파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추세를 뚫어놔서는 좋은데 이 단이 넓은 게 단점. 그러면 나스닥도 지금 보시면 어제 11,700짜리 정도 찍고 다시 올라가는 거거든요. 가격이 딱딱 나스닥은 맞아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나스닥 갖고 우리나라를 분석을 하면 우리나라는 307 수준을 찍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08 언저리까지 밀려 내려온 이 부분이 이따가 CPI만 나오면, 그죠? CPI만 나오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데 다시 올라가도 결국은 315가 이제 되게 저항이 세진 겁니다. 312에서 315가 저항이 되게 세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빠르게 돌리지 못하면서 우리나라도 다우존스의 일봉과 유사한 흐름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자, 보시면 다우존스의 일봉을 보시면 지금 왼쪽에 잘 보이는 게 다우존스의 일봉이거든요. 이게 다우존스의 일봉이 우리나라는 60분 차트가 다우존스의 일봉과 유사한 흐름이 지금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종목이 변동성 생기고 약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거를 들어주려면 결국은 삼성전자입니다.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버티다가 무너지면서 이제 이평선을 완벽하게 역배열로 들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 N자형으로 나오면서 303에서 300 초반 수준 정도까지가 저점이 열리고 있는 거고 위로는 312에서 315가 저항의 역할인데 CPI의 상황에 따라서 변동성이 플러스 마이너스 7.5p 정도 나온다고 했죠, 여러분? 그 지수도 지금 딱 맞춰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은 300 초반 정도까지는 열고 위로는 312에서 315 정도 열고 나서 여기처럼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 다시 종목이 움직임이 좋아질 거고 이렇게 흘러내릴 경우에는 이제 고점에 있는 종목이 밀리면서 삼성전자서부터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이제 시장을 지지해야지 되는 이런 상황으로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리고 요것은 한 4일 정도 그런 흐름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종합 차트. 자, 그다음 여기 작년 12월 달에도 보면 이렇게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단을 확 깨는 지점에서 변동성 나오고 저점이 나왔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추세의 지지를 받고 저점은 죽어도 안 나와요. 요 추세의 지지를 받으면서 움직여도 올라가면 요 추세의 저항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한번 딱 깨고 내려오는 이 시점이 가장 완벽한 타이밍. 그 다음 어차피 CPI 나오고 연준에서 어떤 뭐 금리 결정하고 하는 것이 지금 은행주 약세로 인해서 아마 연준에서 공격적인 긴축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제도 그런 얘기 해드렸는데 나는 물려도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지수 때부터는 저점 타이밍이 나오는 게 맞고요. 대신 그것이 여러분들 계좌의 수익으로 연결되려면 다음 주 쪽으로 가야 그 계좌 수익이 확실하게 보이지 사자마자 큰 수익은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요 점을 여러분들한테 먼저 얘기한 다음에 이제 또 저는 제 갈 길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삼성전자인데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기존의 삼성전자의 흐름과 지금 삼성전자의 흐름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언젠가는 삼성전자가 시장에서 중심주의 역할을 하면서 움직여야 종합도 탄탄해지고 종목도 안정적으로 움직여요. 근데 이렇게 삼성전자가 약한 쪽으로 움직일 경우에는 종목 장세고 제가 그 종목 장세 3월 23일까지는 확정형이에요라는 얘기까지 했죠. 그게 삼성전자의
변곡점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삼성전자가 보시면은 작년 11월 달부터 12월 달 사이에 조정을 받을 때 37일 가까이 1, 2, 3, 4, 5로 빠지다가 마지막에 슈팅이 나온 다음에 저점이 나왔거든요. 지금도 되게 유사한 흐름입니다. 이 고점과 이 고점이 쌍봉 요렇게, 그리고 지금 1, 2, 3으로 흘러내리고 1, 2, 3으로 흘러내리고, 하루 이틀 정도 삼성전자가 밀리면서 57,500원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까지 안 밀릴 수도 있습니다. 요 정도 언저리까지 빠지면 이제 지수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자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좀 약한 거가 좀 단점인데, 하이닉스는 작년 12월 달에 비해서 조금 흐름이 지금 상태는 또 이제 각이 안 좋아졌어요. 이 당시는 각이 이렇게 누이면서 움직여서 쐐기 패턴이 돼갖고 순간적으로 급반등이 나온 건데, 지금은 거북이 등딱지가 돼버렸거든요. 다우 차트하고 유사해요. 그래서 하이닉스는 8만원 초반 언저리, 8만원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에서 조금 더 밀릴 수는 있습니다. 그 정도 내려오면은 어느 정도 이제 하반기 경직성이 나오면서 반등이 나올 수가 있고요. 대신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올 때 85,000원에서 9만원 언저리의 어떤 돌파 여부가 아마 중요해질 겁니다. 삼성전자에 비해서는 조금 거시기 하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셔도. 그 다음에 이제 삼성 SDI인데 이거죠. 삼성 SDI는 고점을 돌파를 하고 밀리는 겁니다. 1, 2, 3, 4, 5, 8로 얘기를 하면 1, 2, 3, 4, 5 A 반등 B를 노리면서 70만원 언저리에서 67만 5천원 언저리, 여기가 어느 정도 한번 매수 타점 한번 나올 수 있는 자리고요. 대신 이 지점에서 매수 타점이 나온 다음에 올라갈 때는 여길 뚫고 가지는 못할 겁니다. 다시 한 75만원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서 다시 누이고, 이러면서 종합이 다우 시장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 독일 시장도 어느 정도 안정을 줄 때까지는 종목들과 시장이 조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시간 끌기 하다가 연준 타이밍, 그죠? 예, 연준 타이밍에 이제 다시 위로 튀느냐 아래로 한 번 더 밀리느냐, 어떤 요런 걸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시간에 포철도 좀 몇 번 얘기했죠. 포철도 마찬가지, 포스코 홀딩스를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조금 더 차트가 안정적이고 셉니다. 31만원에서 30만원 언저리. 그러면은 딱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되겠죠, 여러분? 지금 종목들을 보시면, 제가 설명하는 걸 보면 조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밀릴 확률이 높은 걸로 지금 얘기가 들어가죠. 그래서 종합이 300 초반까지는 한 번은 봐야 된다라는 얘기 해드리는 거고, 올라가도 한 번은 다시 되밀리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종합이 다시 312에서 315 쪽으로 가도 다시 좀 약간 또 흘러내릴 수 있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찾으면, 진짜 간만에 여러분들한테 지수 관련주하고 지수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생각한 거보다는 이틀 정도가 빨리 나온 거예요. 한 이틀 정도가 빨리 나왔지만은 한 이틀에서 4일 정도 시장은 지금과 같은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을 읽고, 중요한 얘기는 두 번째 시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짧게 핵심만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선물은 이제 지수 흐름은 의미는 없어요. 대신 지금 오늘장 흐름 상태에서는 310 쪽으로 들어주면 정말 땡큐 베리 머치인데, 지금 해외 증시, 중국 시장하고 항생 시장이 약한 부분하고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강한 걸 봤을 때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307 안착 체크 정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제가 금요일 날 미스터 진단에서 옵션의 합이 증가되는지 감소하는지 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합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수급이 오늘 많이 나온 거. 이게 어제 미국 은행주는 오늘, 하기야 뭐 우리가 미국 은행주 볼 필요는 없죠. 미국 시장에서 은행주의 약세가 지금 전체적으로 고점에 있는 종목을 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307 안착 정도 보시면 되고, 후장으로 가면서 낙폭을 축소를 좀 많이 해주면 해줄수록 좀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추세 패턴의 중요성인데 제가 지금 1분만 쓸게요, 여러분. 오늘장도 보시면 SP 시스템하고 SPG 이거 공장 자동화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유일 로보틱스 같은 주식은 오늘도 움직임이 좋아요. 이들 종목들은 종합이 올라갈 때 못 가고 있다가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고점을 치고 가는 패턴이거든요. 이쪽은 흐름이 좋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LG에너지하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조금 주가의 흐름이 다른 거에 비해서는 안정적인 걸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내일부터는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해주겠지만 2차 전지 펫배터리 성일이도 오늘 움직임이 나오려고 했죠. 이거 지금은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전히 2차 전지 펫배터리하고 로봇 관련주 공장 자동화 이쪽 위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인공지능 챗봇 쪽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는 좀 약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 거 보시면서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좋은 결과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